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이번에는 이제 천관기인이에요. 천관기인. 이것도 귀인이니까 좋죠. 그렇죠? 근데 이 천관기인은 천을귀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천을귀인. 자, 개념을 보면 천을귀인에 정관이 가림한 것을 천관귀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천을귀인인데 그 글자가 보니까 정관으로 떠 있어. 이걸 천관귀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일주는 천을귀인이 축하고 미죠. 그죠? 갑일주는 축하고 미죠. 그런데 신축이나 신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갑 기준으로 신금이 뭐가 돼요? 정관이죠. 그리고 축은 천을귀인이죠. 정관인데 밑에 천을귀인을 깔았어. 이런 글자를 천관귀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을귀인인데 관의 기능이 더 강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공직자 같은 경우는 천관귀인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따봉이지 뭐. 그거는. 예. 자, 구성 어떻게 되나 이거 한번 봅시다. 도표를 한번 보면 갑일주는 신축, 신미가 천을귀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축하고 미가 천을귀인이고 신금이 정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을은 을신자가 천을귀인이잖아요. 근데 경이 정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을귀인을 깔고 정관인 글자가 천관귀인이에요. 그러니까 을일주한테는 경신과 경자가 천을귀인이다. 그러니까 그게 경신이나 경자가 사준에 있으면 사주에 천관귀인이 있는 거고, 대운에서 경신이 오면 우운에서 천관귀인이 들어오는 거고, 세운, 월운, 일진 다 마찬가지죠. 이거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사준에 있으면 좋죠. 그렇죠? 없으면 우운에서도 오면 그때 좋은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하고 정은 병정유해라고 그랬잖아요. 병정유해. 그런데 개해, 개유. 그러면 이 개가 이 병한테는 정관이고 정한테는 평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적용되고, 무는 축미가 천을귀인이에요. 근데 을은 정관이 되죠? 그러니까 을축, 을미가 천관귀인이 되는 거고, 기토는 신자가 천을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정관이잖아요. 기토한테. 목국토니까. 그죠? 그러니까 갑자, 갑신이 천관귀인. 이렇게 되는 거고. 경은 축하고 미가 천을귀인인데 정화가 정관이죠. 경한테는 화극금이니까. 그래서 정축, 정미가 천관귀인. 신은 인하고 오가 천을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병은 신한테 정관이 되죠. 그러니까 병호, 병인. 근데 임계묘사니까 묘하고 사가 천을이에요. 그럼 기가 정관. 이거 지금 나온 거. 그렇게 됐다 이거죠. 구성은.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을기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천을기인을 깔아놓고 위에 글자가 정관이더라. 그러면 그거는 천관기인으로 본다. 작용은 뭐냐? 작용이 천을기인하고 좀 틀린 거예요. 어떻게 틀리냐? 국가의 행정, 사법 분야의 중책을 수임한다. 그러니까 공직자의 어떤 기운이 강한 거죠. 이런 경우는. 근데 정관 자체가 공직자의 글자잖아요. 근데 정관인데 천을기운을 깔았으니까 더 그 기운이 좋아지는 거죠. 공정무사, 청렴결백, 공무집행, 사명완수, 진충보국 등의 행위, 승진, 보직이동,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의 혜택, 충효의 가문 등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무원이 공직자가 제가 언제 진급할까요? 근데 천관귀인이 들어오는 게 마침 내년이 천관귀인이야.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면 내년에 진급합니다 하면 거의 맞다는 거죠. 그거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 을일주가 조금 있으면 경자년이 들어오지 아마 몇 년도고 경자년인가? 그 경자년에 만약에 진급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진급합니다 이렇게 하면 맞다는 거죠. 그런 거는 그렇게 써먹으면 된다. 자, 이번에는 학당사관입니다.
이제부터는 쉬워요. 천을기운, 천관기운이 조금 설명이 어렵고, 학당은 글자 개념을 보니까 학당사관, 학당이라고 하면 돼요. 이건 그냥 학당이라는 문자 그대로 학문을 배우는 학원이나 학교를 뜻하고, 사관은 석사, 박사 같은 학자의 직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당은, 학당사관은 공부를 하되 어떻게 공부하냐,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공부하니까 그게 뭐예요? 석박사지 뭐. 쉽게 얘기하면 현실로 볼 때는 그런 석박사 같은 학자의 직위를 뜻한다. 자, 이건 구성을 보니까 장생처라고 돼 있어요. 장생처. 자, 그러면 갑일주, 을일주 보는 방법이 이거예요. 갑일주, 을일주, 병일주, 정일주는 밑에 있는 글자가 학당이다 이 얘기예요. 갑일주는 해가 학당이고, 을일주는 자가 학당이고, 병은 인이고, 정은 묘고, 이거 다 외워두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되게 힘들죠, 이거 다. 어떻게 다 외워? 그쵸? 근데 이걸 잘 봐요. 일단 십신에서는요, 병하고 무는 같아요, 항상. 병무는. 그리고 정하고 기도 같아. 같은 걸로 봐, 무조건. 그렇게 보고, 이게 밑에 있는 글자를 십신으로 보면 뭐예요, 지금? 십신으로 보면. 십신으로 보면. 편인이죠? 다 편인이죠? 전부 다 편인이죠? 그래서 십신으로 편인이 학당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편인이면은 그건 학당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편인을 깔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편인은. 편인의 원태 신명철학에서는 편인이 별로 안 좋은 걸로 해석했죠. 근데 편인이 거의 유일하게 편인운을 써먹는 게 뭐냐면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편인운에는 공부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는 잘 되거든. 이런 운에는. 편인운에는. 자, 이 병하고 무는 같은 걸로 보고 기토하고 정화 같은 걸로 본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12운성도 그렇죠. 금은 화극이 생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봐요. 여기서 이거 다 편인이잖아요. 여기 편인이라는 건 생해주는 거죠. 따지면은. 그런데 경금한테는 유일하게 금은 화가 생해주는 것 같다고 그랬죠. 그게 언제 한번 얘기가 나왔었냐면 삼합에서 우리가 삼합에서 인, 오, 술, 사, 유, 축, 신자진, 해묘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삼합. 그죠? 여기서 보면은 첫 글자가 가운데 글자를 생하게 돼 있어요. 목생화. 그렇죠? 그 다음에 금생수. 이거는 수생목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유축은 화극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한테는 불이 생해주는 거 같아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거 전부 다 생해주는 거죠. 이 금생수, 금생수. 이거는 이제 이거 같은 거니까. 이거는 토는 목생화, 목생화. 수생목, 수생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는 화하고 같은 거니까 무조건 목이 따라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금한테는 화극금이 다른 거하고 생화하는 거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요 몇 가지 예외를 봐야겠죠. 자, 작용을 보면 작용은 뭐라고 그랬어요? 공부라고 그랬잖아요. 공부나 연구의 취미 있고 학문의 재능이 있고 문장력이 뛰어나고 능문 능필이다. 글 잘 쓰고 글 잘 짓고 석사 박사 학위 취득. 그러니까 이런 편인운에서는 석박사 취득하면 딱 좋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교사나 교수 학자가 적임이고 작가적인 소질 예능 발표 학예 특출 출연 학술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당이라는 거는 공부 글자다.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글자다. 그리고
십순으로 보니까 그게 편인과 같은 거더라. 단 경금만 빼놓고, 경금, 신금 빼놓고. 대체로 편인은 전부 다 학당으로 봐도 돼요. 경금도. 학당사관은 형충이나 공방 등으로 파관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갑일주에 신해, 병일주에 임인이 있다. 그러면 갑일주는 신해에서 해가 학당이죠. 그렇죠? 갑일주는 해가 학당이잖아요. 병일주에서는 임이 학당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정사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니까 신해는 정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사해상충, 그 다음에 이 정신 극충이 되죠. 천극지충이 되죠. 그 다음에 임인은 무신이 들어오면 천극지충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런 운이 들어오면. 대체로 이렇게 충되는 기운이 들어오면 그 좋은 글자는 용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